뭐 나중에 이제 입시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학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했는데 더 잘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역의 곡선인 것 같아요. 거기는 정부에서 투자는 엄청나게 해주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풀어놔줬기 때문에 됐는데, 우리는 투자는 거의 안 하고 규제는 60년대의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규제를 했고,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학부하고 대학원을 빨리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 교육에서는 대학원의 전공을 아직도 교수님들이 인트로덕션만 가르치고서 전공이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융합전공이니 이런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식만 자꾸만 집어넣는 거라서, 에듀케이션은 원래 이디우스에서 끌어내는 건데, 탤런트를 더 키워주는 건데, 우리는 정형화된 지식을 표준화된 걸 집어넣으면 30년 나가서 써먹을 수 있었고, 그걸 잘 집어주는 학교가 소위 스카이 대학같이 인류대학이라고 하면은 거기만 들어가면 마치 옛날에 장원급제한 것처럼 그거 갖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 양반 계급이 되는 거다. 그 논리를 아직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쓸모없는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저희 태제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비판적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self-directed learning,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게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역량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콜라보레이션, 협동하고 소통하는 능력, 또 다른 게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이버시티, 다양성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아무도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인류가 21세기에 20세기가 만들었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하모니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 이런 역량들을 갖추고서 그 다음에 전공은 저는 대학원 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시 문제는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포스텍 있으면서 잠시 포스코 교육재단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제 학부형들도 되게 만족하시고,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리에이티브 싱킹, 크리티컬 싱킹이 이미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교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 우리나라에 왜 중2병이 생긴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유독 중2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그게 뭡니까? 중3 들어가면 딱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학 입시라는 이 문제가 초중등 교육 과정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딱 가니까 뭐가 있느냐면, 여기 토론식 수업 없어요. 네. 그냥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부를 잘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만 있지,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있는 그런 식의 토론식 수업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야, 이게 대학 입시가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바꿔놓는 것 아닌가. 일단 이 고등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정점이고, 나라 전체의 교육을 결정하는 위치이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중등교육까지의 그 창의성, 이 발현되었던 창의성, 다양성,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는 이 교육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될 그런 명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지역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입학 자원의 급감 때문에 사실은 선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직 이 거의 실질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서도 이 근래에 어떻게 이제 교육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학 사회에서 역량 중심으로 또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화 그 체제로의 유도 그리고 학강한 벽 허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전달 위주의 그런 따라서 그 창의성과 다양성을 질식하게 되는 그런 그 교육 현실들이 그게 이제 다음 단계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입시가 그 선발이건 모집이건 간에 어쨌든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지금 각 대학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 교육의 틀을 가져가느냐 그것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라는 우리의 목표로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표를 갖다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특별한 전공을 갖다가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건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가 유망하고 인공지능 분야가 과학과 기술을 선도하고 한때 데이터 사이언스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그러는데 이런 21세기가 요구하는 첨단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들은 소수거든요. 소수.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지역 대학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반도체 학과 만들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졸업생들이 사회에 그만큼 많이 쓰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교육의 목표와 예를 들면 교육의 과정 자체가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서울대가 다 잘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얘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서울대를 다 쫓아가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 따라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제도도 자꾸 해결화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번엔 미얀마에 대한데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학력고사를 치릅니다. 그러면 약 100만 명이 졸업하는데 그 중에서 약 30만 명이 학력고사에 이제 합격을 해요. 그러면 30만 명의 학생을 정부가 나서서 이제 배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6개 국립의과대학에 우선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양곤대학에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양곤 공대 배열해요. 그 다음에 양곤 경제대학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30만 명을 다 배열을 해요. 제가 이번에 거기 미얀마 젊은 학생 이번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가는 학생들 여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제가요 어느 양곤 금교에 그 대학에서 철학이 배정받았어요.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저가 그럼 너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학에 가면 좀 그러면서 저를 한국 대학에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통사하시는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아직도 약 40%의 학생들이 그 학원가에서 생산된 배치표에 의해 가지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책무성에 정부가 나서서 뭐를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정치권에 의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 수학 능력 시험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대학에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예컨대 뭐 서울대학교도 시험 치고 고려대학교도 시험 치고 연세대학교도 시험 쳤는데 시험이 양식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연대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식의 영어 공부는 완전히 보캐뷸러리 중심이고 연대식의 영어 공부는 회화 중심이라서 내가 보캐뷸러리는 약한데 회화는 잘해. 그러면 연대 이런 좀 일종의 역량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학생들 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염재호 총장님 이제 지금 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수능은 일종의 자격 시험 정도로 적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뭐 1년에 2회를 치르던 3회를 치르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좀 학생 선발은 학교의 자율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저 백승희 총장님 저 견해에 100% 동감을 하고요. 공감하고 대부분의 대학 총장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된 문제들의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뭐 531 교육계획에서 중요한 게 다양성인데 다 획일화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00개 4년제 대학을 다 만들어줬는데 그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학 같은 종합대학 형태로 모든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에 의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다 순서를 매겨놓으니까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점점 모든 지역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들이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게 30년 동안 고착화된 거거든요. 정부는 마치 정부가 정답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가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들을 뭐 40%를 하라든가 뭐는 어떻게 하라든가 킬러 문항 난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나 대통령은 철학을 얘기해야 되고 교육 전문가들한테 가장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서 채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가지고서 뽑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도 지금 SAT 안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획일화되게 만든 거에 책임이 과연 누군가? 저는 일단 백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대입의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수능 갖고 뽑을 수도 있죠. 뭐 지역 대학에서 우리는 그거가 좋다. 그러면 정말 뭐 고대보다도 수능 더 잘 점수 높은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게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는 뭐 고대면 고대, 연대면 연대. 뭐 포스텍은 포스텍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관점이 있다. 포스텍은 뭐 수학 물리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허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관제 고등교육은 안 된다. 관제 대입시는 안 된다. 관이 좀 손을 놔야 된다.